안녕하세요. 짱이마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는 뭐 그닥 그렇게 춥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가 아주 이제 엄청나게 추워지더라고요. 낮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정도로 아주 추운 날씨죠. 저도 지금 이번 주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아주 바쁘게 보냈어요. 아주 기쁜 소식은 저한테 아주 황금 같은 휴무가 주어진답니다. 그동안 야근에 특근에 아주 고생 많이 했잖아요. 가장 좋은 게 이렇게 예쁜 아이들 아침마다 눈 맞춤할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주어진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오늘은 겨울나기 베란다 안에서 키우시는 초보맘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를 조금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영상을 준비한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겨울 동안 베란다 안에서 아이들 들여놓고 제일 걱정스러운 게 어떤 건가요? 그건 바로 아이들이 웃자라는 거죠. 겨울 동안에 베란다 안에서 아이들이 웃자라면 어쩌나. 가을 동안에 이렇게 물이 들고 수영도 아주 다글다글 굳혀서 예쁘게 만들어 놨는데 베란다 안에 들어와서 겨울 동안에 한두 달간 아이들이 뭐 초록이로 되는 것도 걱정이 되시겠지만 가장 큰 걱정이 웃자라서 수영이 미워지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아이들이 웃자라게 되면 수영이 망가지고 못생겨지죠. 저렇게 물이 들어서 예쁜 것도 이제 가을이며 충분해요. 겨울에 안에 들어와서 물이 빠질까 이게 걱정이 아니고요. 웃자라면 어쩌나 이걸 걱정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관리를 하실 때 물이 빠지는 걸 걱정한다. 뭐 이런 거를 많이들 지금들 걱정 아직도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물이 빠지는 건 겨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뭐 햇빛이 부족하고 실내에 아무래도 들어오고 또 계절적으로 여름하고 겨울은 아무래도 물이 뭐 조금 빨리 빠지고 늦게 빠지고 차이지 어차피 겨울이 늦겨울로 갈수록 아이들이 물이 빠지기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아이들이 물 빠지는 건 괜찮아요. 이렇게 추럭둥이면 어때요? 건강하고 예쁘면 되죠. 그런데 웃자라 가지고 수영이 망가져 버리면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고요. 또 그렇게 웃자라서 수영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는 엄마의 마음도 정말 힘들고 괴롭죠. 그래서 오늘은 성향이 웃자람이 심한 아이들을 조금 모아봤어요. 물론 웃자라지 않는 아이들 종류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제일 먼저 웃자라는 아이들이 있죠. 웃자람의 대마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가 저 뒤에 제가 오늘은 매직젠 골드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 아이죠. 빨갛게 물이 들어서 예쁘다고. 아직은 물도 빠지지도 않았고 수영이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닥 뭐 치마를 두르거나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긴 겨울을 지내려면 아마 민입장도 약간 처질 거고 요 물도 약간 빠질 거고 또 걱정인 게 이렇게 입장과 입장 사이가 벌어지는 걸 웃자라는 거라고 말을 하죠.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 입장 사이가 조금씩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 벌어지는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느냐, 조금 덜 벌어지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지요. 요 레티지아과 매직젠 골드나 레티지아나 이런 아이들이 웃자람의 대마왕이다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웃자람 성향이 아주 많은 아이죠. 그래서 특별히 관리를 또 조심해서 하셔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 많이 웃자라는 아이가 이 아이죠. 러블리 로즈예요. 러블리 로즈도 아주 웃자람이 심한 아이랍니다. 저도 이 아이를 두 번째 실패하고 지금 세 번째 들여온 아이다 하고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아이만큼은 제가 베란다 거리대에서 달달 구워서 절대로 웃자라지 않게 키우리라 맘먹고 데려온 아이인데 데려오자마자 겨울이 되어서 다시 또 베란다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요 수영이 또 망가질까봐 아주 걱정이랍니다. 제가 이 아이를 실패한 이유가 뭐 물러서 보냈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병충해도 아니었어요. 웃자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수영이 너무 미워서 적심을 한번 해서
앉혀주었는데요. 그 적심한 아이도 또 웃자라고요. 이 아이가 아주 입꼬지가 잘 되죠. 러블리로즈 입꼬지 하는 재미를 많이들 보시던데 저 같은 경우 이 러블리로즈 입꼬지를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입꼬지마저도 웃자람이 심해서 정말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웃자람이 심해서 실패를 2번을 보고 아 나는 우리 집에서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마음을 비우려고 해다가 요즘 최상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집집마다 합식하느라고 아주 바쁘시더라고요. 저도 일찌감치 이렇게 합식을 해놓고 3번째 도전을 하는데요. 이 아이는 무조건 거리대 밖에 노지에서 키워야 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 데려오면서 무조건 거리대에서 그렇게 키워보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는데 겨울에는 어쩔 수 없이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올 겨울을 웃자라지 않게 제일 관리를 한 다음에 봄이 돼서 또 거리대로 완전히 내놔서 얘는 1년 내내 노숙을 시켜보리라 하고 마음을 먹었던 아이랍니다. 그렇게 웃자람이 심한 이 아이도 2번째 대마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죠. 근데 기본적으로 웃자람이라는 거는 햇빛이 부족하면 웃자란다 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밖에서 무조건 키워야 한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빤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정말 오래된 아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가 마커스 금이랍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아이가 강릉에 사는데 강릉에 재작년에 휴가를 갔다가 강릉에 있는 농장에서 데려온 아이예요. 이 아이고 핑크하고 제가 유튜브 초보 시절에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마커스도 아주 웃자람이 엄청 심한 아이죠. 이름이 왜 마커스냐 하면 마커스다 라고 제가 영상에서 한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찍었던 기억이 나요. 그 말을 다육마님들께서 영상을 올리시면서 이 마커스를 찍을 때마다 마커스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웃자람이 아주 심한 아이랍니다. 이 마커스가 오히려 저 레티지아보다도 더 웃자람이 굉장히 심한 아이예요. 이 아이도 무조건 밖에서 키워야 하는 아이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이 마커스 금은 이렇게 목대를 이제 형성을 해서 나무처럼 이렇게 자랐죠. 지금도 약간 웃자란 성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이 정도로 유지를 할 수 있었던 덕이 뭐냐 하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 화분 때문인 것 같아요. 요 화분이 사그락 화분 사각분인데요. 이 화분이 토분보다도 물마름이 더 좋아요. 근데 이 사각분이 물마름이 좋아서 아이들 우자라는 데에는 아주 최고인 것 같은데 제가 이 화분을 많이 쓰지는 않고 몇 개 쓰고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다 사각형이라 좀 우리 베란다 정원이 이쁘지가 않을 것 같아가지고 많이 안 쓰고 다양하게 쓰고 싶은 마음에 이 아이만 이렇게 여기다 심어 주었는데요. 이 아이를 심어 줄 때는 그 웃자람을 생각하지 않고 모르고 그냥 심었어요. 근데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겠죠. 이 화분이 이 아이하고 잘 맞아서 웃자람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심을 때 제가 마사 비율을 많이 높여서 심었던 기억이 조금 어렴풋이 있답니다. 그런 게 우연히 알고서 그렇게 한 건 아닌데요. 모르고 그렇게 우연히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볼 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웃자라지 않게 관리를 하는 거는 요거는 겨울뿐 아니고 사계절 다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햇빛 부족으로 아이들이 웃자라는 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요. 또 기본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흙에 아이들 심어주는 흙에 마사 비율을 높이는 거 이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마사토 비율을 높여가지고 영양분을 조금 덜 줘서 웃자람을 방지한다 하는 것도 사계절 모두 해당되는 건데 겨울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살짝 웃자라는 성향이 있다 싶으면 이 마사 흙을 흙갈이라고 하죠. 분갈이 하기가 번거로우면 약간의 이 마사를 걷어내고 속에 상토가 들어있는 배합토를 조금 걷어낸 다음에 마사를 채워줘서 마사 비율을 높여가지고 웃자람을 조금 방지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자, 이 아이는 오로라예요. 제가 키우는 저 뒤에 홍옥도 데리고 나왔는데요. 이렇게 물을 아주 아껴 주었더니 저렇게 물이 고파서 얼굴도 작아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 오로라는 제가 금요일쯤 물을 좀 주었던 것 같아요. 쪼르륵 쪼르륵 그렇게 주어서 지금 물을 먹고 아주 탱탱하게 있는데 이 아이도 많이 굶겼다가 물을 주어 가지고요. 그닥 뭐 심하게 우짜라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베란다 안으로 들어와서 물을 지금 서서히 빼고 있어요. 가운데에 녹빛으로 이렇게 조금 빼고 있죠. 뭐 물 빠지면 어때요? 우짜라지 않고 수영이 망가지지 않고 그렇게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 오로라나 홍합 같은 경우에는 조금 키가 큰다 해도 그리 뭐 밉지 않아요. 예뻐요. 그리고 성격이 좋아가지고 웃자란다 하더라도 봄에 가서 적심을 해서 내려앉혀주고 저 뒤에 있는 아이 제가 그렇게 해줬죠. 홍합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요 아이가 올 가을에 키가 너무 커가지고 배기 싫어서 심어주었다 하고 보여드린 그 아이랍니다. 키를 이렇게 낮추었죠. 키가 큰 화분에 그렇게 있었는데 키를 낮추고 물을 또 겨울 동안 우짜라지 않게 관리하려고 아주 아껴서 주었더니 그 통통했던 잎이 거의 반으로 이 로제트 사이즈가 반으로 이렇게 줄었죠. 이게 이제 봄에 가서 성장을 시키느라고 또 물을 주고 영양을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 또 얼굴이 커지면서 입장이 통통해지고 다시 예뻐진답니다. 그래서 겨울 동안은 그냥 이렇게 작은 채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키를 너무 키워버리면 봄에 가서 또 뭐 그나마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이런 종류, 이런 성격의 아이들은 그래도 괜찮답니다. 약간 웃자라도요. 수영을 잡기가 좀 쉬운 아이들이라 괜찮은데 한 가지 또 방법이 웃자라지 않게 키우는 방법이 화분을 적게 쓰는 방법이죠. 이것도 아실 거예요. 화분을 너무 크게 쓰면 아이들이 또 이 영양분이 흙 속에 양분이 많아서 웃자라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화분을 아이들 몸에 맞게나 약간 적게 이렇게 심어주는 것도 웃자람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너무 예쁘죠? 물이 약간 빠졌어도 아주 예쁘고 수영 하나 망가뜨리지 않고 이렇게 잘 있어주는 게 너무 기특하고 또 예쁘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지요. 제가 아주 또 오랜만에 한동안 안 보여드렸던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랍니다. 이 아이 기억하시나요? 제 영상을 꾸준히 챙겨보신 분이라면 이 아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아이 포크 엔젤스 금이랍니다. 이 아이를 제가 봄에 데려왔던가요? 기억이 잘 확실히 안 나는데 아주 자그마하니 잘 자라니 이 아이는요 성향이 자체가 웃자라는 아이예요. 길게 자라서 이 수영을 레드베리처럼 늘어뜨려서 그렇게 키우는 아이인데 저희 집 베란다가 좁아가지고 이렇게 늘어뜨려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최대한 땅바닥에 붙어있는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물을 주고 성장을 시키려면 풀처럼 자라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뭐 수명이 그리 길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줄기가 가늘은 아이들은 수명이 짧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아이들은 뭐 화초처럼 키운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줄기가 가늘은 아이들은 거의 묵은둥이가 없어요. 그래서 매트에 반짝하게 화초처럼 예쁜 모습을 보고 키우고 그렇게 하는 아이 중에 하나인데 이 아이는 그렇게 풀처럼 이렇게 길게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뭐 적심이라고 할 것도 없이 줄기가 가늘어 가지고 그냥 손톱으로 똑똑 끊어서 한 번 끊어 주었던 아이예요. 겨울 동안에 이렇게 베란다에서 노란 잎이 올라오는 게 너무 예쁘죠. 저 안쪽에 있었어요. 햇빛도 안 보고 LED 등 밑에 이렇게 있었는데요. 요즘서 이렇게 새싹이 나오면서 노란 잎을 이렇게 다시 올리더라고요. 전부 이발을 시켜서 키를 합적하게 해줬었거든요. 새싹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또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예뻐지는 모습도 또 보여주는데 뭐 약간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웃자란다 해도 예뻐지는데 여기서 더 웃자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물을 굶겨주고 있답니다. 이게 세 번째 방법이에요. 겨울 동안에 베란다 안에서 최대한 웃자라지 않게 하려면 세 번째 방법이 물을 최대한 아끼는 거예요. 겨울 동안에도 적정한 온도,
아주 추운 한파가 아니라면 성장을 좀 하겠죠. 거기다가 물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키를 쑥쑥 키우겠죠. 또 우짜라는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최대한 물을 아껴서 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 한 1년 정도 키웠다 하는 다육맘님들께서는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방법이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부터예요. 자, 이 아이죠. 이 아이 다들 아시죠? 살구, 미인금이랍니다. 제가 키우는 살구, 미인금이 두 아이인데요. 그 창문 쪽 가까이에 있는 키 큰 아이 또 있지요. 걔도 약간은 우짜라서 있었지만 지금 다져져 가지고 위에서 촘촘하게 그렇게 자라고 있기는 한데요. 키가 큰 아이예요. 또 이 아이는 아주 자그마한 아이랍니다. 이렇게 작은 푼에 이렇게 이두짜리로 제가 이 제인한테 선물 받은 아이인데요. 살구미임금도 햇빛을 못 보면 심하게 우짜랄 수 있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 우짜라지 않게 또 겨울에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도 물을 굶기고 있답니다. 밑잎장이 물이 고파갖고 물렁물렁하고 약간 안으로 이렇게 말릴 정도로 물을 굶겼어요. 물을 자주 안 줘요. 그렇게 최대한 굶길 대로 굶겼다가 그래도 또 완전히 단수를 하면 또 아이들이 또 밑잎장도 떨구고 또 로제트도 또 작아지고 또 그렇겠죠. 또 통통하고 이렇게 빛깔 고운 모습을 보는 게 또 다육이의 재미인데 물을 조금은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굶길 때까지 굶겼다가 아마 3주, 한 달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바싹 굶겼다가 물을 줄 때 한번 듬뿍 주세요. 듬뿍 주시고 그리고 나서 날이 춥잖아요. 날이 추우면 화분에 물을 듬뿍 주었는데 날이 추우면 또 냉이를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바닥에서 또 냉기가 올라오며 그럴 때는 잠깐 안으로 들이셨다가 물이 어느 정도 좀 마렸다 싶을 때까지 그렇게 두셨다가 밖으로 내놓으시면 오히려 우짜람은 없어요. 입장은 통통해지는데 우짜라진 않아요. 그래서 물을 최대한 아꼈다가 주시는 게 또 가장 중요하기는 한데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물을 말렸다고 하더라도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제가 늘 영상에서 겨울 동안 얼지 않을 만큼 시원하게 춥게 키워라 라는 말을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베란다 온도가 올라가서 낮에 같은 경우는 햇빛살이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물을 먹은 상태에서 온도까지 올라가면 아이들이 웃자라요. 그래서 저는 이 물을 드리는 거는 두 번째고요. 웃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겨울 동안에 가급적이면 창문을 열어놓고 낮이고 밤이고 열어놓을 수 있으면 열어놓고요. 최대한 바람을 쐬어주셔야 되는데요. 이 바람을 쐬어주는 것도 보통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일조량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햇빛이 부족하고 겨울 햇빛은 또 기울어져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름 햇빛보다는 많이 자외선이 부족하죠. 그런데다가 따뜻하고 물까지 주면 아이들이 쑥쑥 웃자랍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시원하게 춥게 그렇게 키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 뒤에 제가 키우는 아메치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메치스가 제가 여러 아이가 있어요. 아주 작은 콩분, 예전에 콩분에서 자라는 아이도 아직 그 사각콩 콩분 거기다가 옮겨주어서 자란 아이도 있고요. 또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은요. 제가 작은 콩분에 아메치스에 빠져가지고 여러 개를 키웠잖아요. 베란다 공간이 협소해서 콩분에서 자라는 아이 두 아이를 합식한 거예요. 제가 요 아메치스 군생을 한번 구하고 싶어가지고 요리조리 검색을 하다가요. 집에 아메치스가 많이 있는데 빨갛게 분홍색으로 물이 든 아메치스 군생이 또 예뻐 보여가지고 잠깐 정신줄을 놓고 주문을 하려다가 이 아이들을 생각해내고서 이 아이들을 합식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콩분에 있는 아이들을 합식한 거예요. 하나 또 콩분에 있는 아이 남겨놓고 두 아이를 합식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또 아주 예쁘죠. 요 분하고도 또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 아이는 또 콩분에서 오랫동안 자라가지고요. 입장이 어려도 따글따글해요.
어려가지고 뭐 핑크빛으로 아직 물이 들어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입장을 줄이고 얼굴을 작게 해서 따글따글하게 그래도 2년 정도 굳혀진 아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글다글하게 물을 아끼고 화분을 작게 써서 다진다고 하죠. 굽는다고도 해요. 다글다글 구워가지고 이렇게 입장을 짧게 만들어서 웃자라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이쪽에가 살구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제 조금 어려서 아직 핑크색은 기대를 하질 않아요. 근데 이 정도로 달구어진 것도 아주 만족스럽고 또 합식을 하니까 너무 예쁘죠. 근데 제가 키우는 아메치스가 또 하나가 있답니다. 그 아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죠. 오래된 아이. 제가 베란다 거리대에 있어 자주 보여드렸던 그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여름 동안에 긴 장마에 이렇게 많이 웃자랐죠. 입장하고 입장 사이가 벌어졌다 해서 늦게서 거리대에 내놓는다 하고 영상에다 찍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이 아이 거리대에 조금 있다가 겨울 돼서 안으로 들어왔는데 조금 입장과 입장 사이가 촘촘해졌죠. 거리대에서 조금 다져졌어요. 그런데 좀 덜 다져가지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이 아이를 달군다고 제가 분갈이도 안 해주고 내년 봄으로 미룬다 하고 영상을 찍은 적도 있어요. 그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좀 만 3년 정도 되어서 핑크색이 많이 들어와 있죠. 수영을 멋지게 키우고 싶어서 일부러 적심산목 하지 않는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아이는 저희 집에서 3년 된 아이라 이렇게 목대를 형성하고 있답니다. 초보 시절에 제가 3,000원짜리 분에다가 이렇게 심어 주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좀 깊은 분에 심어 줘야 되는데 초보 때 몰라가지고 이렇게 둥근 분에 심어준 채로 분갈이를 하지 않고 달군다고 그대로 놔둔 아이랍니다. 이렇게 약간 웃자라기도 했었고 조금 다지기도 했었고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베란다 안에서 웃자라지 않게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 집은 햇빛이 부족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오전에 햇빛이 좋다라고 했더니 오전에 햇빛이 없고 우리 집은 오후에 햇빛이 많이 들어와요 하고 댓글을 주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집집마다 일조량이 다 제각각 다르죠. 또 아예 햇빛이 부족해서 거의 하루에 10분 정도밖에 햇빛이 없는 집도 있다라고 댓글로 주신 분이 계셔요.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햇빛이 부족하다 싶으면 그나마 최대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게 바람이랍니다. 창문을 아주 추운 날 한파가 몰아치는 날 빼고는 가급적이면 창문을 열어서 이 찬바람을 많이 쐬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조금이라도 덜 웃자라게 뭐 완벽하게는 아닙니다. 제가 여지껏 설명을 드린 게 그렇게 관리를 한다 해도 아이들이 완벽하게 웃자라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최대한 겨울 동안 웃자라지 않게 해줄 수 있는 만큼 해줘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햇빛이 부족하면 바람이라도 많이 쐬어주시고요. 겨울이라 분갈이하기가 여의치 않겠지만 마사 비율을 조금 올려주는 것도 여의치 않아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바람을 많이 쐬어주고 물을 아껴주는 거. 두 가지는 하실 수 있겠죠. 이 두 가지로 겨울 동안에 웃자라지 않게 최대한 관리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제가요, 이 두 아이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면요. 지난 주말에 영상에 잠깐 그 조그마한 철망 사이 거기다가 애들 내놨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내놓고 잃어버렸어요. 이틀 동안에 완전히 덥지도 않고 제가 잃어버리고요. 노숙을 했어요. 냉해를 입었을까 오늘서 봤는데요. 그나마 날씨가 조금 춥지 않아서 냉해를 안 입고 이렇게 견딘 거 있죠. 그래서 오늘서야 이렇게 들여놨답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아줌마 정신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정신. 아주 그걸 제일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냉해도 입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 뒤에 제가 꺼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합식한 아이들 이렇게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첫물, 두 번째 물까지 준 것 같아요. 쪼르륵 쪼르륵 주었어요. 넉넉히 안 주고 아주 아껴서 조금만 주었답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는 거 없이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빛감도 유지하고요. 이 아이들 아직 추워가지고 안으로 들여놓고요. LED 등 쐬고 있어요. 근데 저렇게 코끝에 점이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빛깔이 이렇게
유지를 한다고 할까요? 아직 안 빠지고 뿌리 활착도 잘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 겨울 나는 동안 이제 아이들 물 들고 안 들고에 집착하는 거는 그만하시고 웃잘하지 않게 관리하는 거에 신경을 바짝 쓰시면 좋을 것 같답니다. 겨울나기 잘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짱이맘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로 꼭꼭 눌러주세요. 짱이맘 인사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